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81쪽에 있는 섬지리 여행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여러분 약 3,300에서 3,500여 개, 섬이 솔직히 몇 개라고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헌법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여기에서 이 3천여 개의 넘는 섬들을 부속 도서라고 하고요. 이 도서에 다니는 여행이 바로 섬지리 여행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는요, 인천 옹진군 백령도의 두무진 바위의 형상이 마치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것 같다 하여 두무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자, 근데 이런 바위들을 생각을 해 본다면 원래는 이 바위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침식에 매우 강한 친구들이 남아있고, 여기에 빗금친 부분들은 침식에 매우 뭐해서 약해서 깎여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위 섬으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물이 조금 빠져서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까지 물이 잠깁니다. 여기까지 물이 잠긴다면 실제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얘네들은 떨어진 하나의 시스텍, 섬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도 눈여겨볼 거, 여기 보시면 수평의 퇴적층이라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실제 섬으로 가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다양한 지리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섬지리 여행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나라에는 3,000개가 넘는 섬이 있다. 3,300여 개, 3,400여 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제주도, 거제도, 진도, 강화도, 남해도와 같은 큰 섬 말고도 곳곳에 많은 볼거리가 있는 작은 섬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백령도와 울릉도, 그리고 작지만 볼거리가 풍부한 구럽도로 섬지리 여행을 떠나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섬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도 섬을 한두 번은 분명히 가봤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백령도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 백령도는요, 자연의 보물 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도 보면 백령도 천연기념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백령도 사곡해안은 천연기념물 제391호,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은 392호, 진촌리 감람암 포획, 현무암 분포지는 393호, 습곡구조는 507호, 무궁화는 또 521호 해서 천연기념물로만 몇 개가 있다는 거 5개나 있어. 자, 내용을 실제 보시겠습니다. 백령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한 섬으로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을 타고 100길로 123마일을 달리면 4시간 만에 도착합니다. 쾌속선입니다. 4시간. 만약에 쾌속선이 아니라면 더 오래 걸린다는 소리가 되겠죠. 쾌속선으로 육지와 이어지기 전에는 인천에서 약 11시간, 여기 나와 있죠? 11시간이 걸리는 멀고 먼 최북단 외딴 섬이었다. 백령은 흰새의 날개를 뜻하는 말로 이곳에는 한때 수백만 마리의 두루미가 살던 곳이다. 백령도는 차로 두세 시간이면 한 바퀴 쉽게 돌 수 있는 섬이지만 제대로 여행하려면 이틀 정도 시간을 내야 하는 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섬 아래쪽에 이제 실제로 백령도 콩돌해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콩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자갈해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전 시간에 여러분이 이거 모래해안 같은 경우, 모래사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화강암이 있어야 돼요. 화강암이 있어야 모래사장, 모래해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이 없어요. 그럼 모래사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 백령도를 이루는 섬 자체에서 제공하는 물질들이
파도에 의해서 깨지고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보다는 규모가 큰 자갈, 뭐 돌이 되겠죠. 몽돌이 되겠죠. 이걸 여기에서는 콩돌해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사고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고태안은요, 아주 가는 실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래보다 더 작은 친구인데요. 이 아이들이 여기에 쌓여 있는데 물기가 빠지면 매우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서해안에 있는 해수욕장을 가서 모래가 정말로 가는 모래를 본 적이 있을 거고요. 그곳에 물이 살짝 들어갔다가 빠지면 단단해진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과거 백령도 이 사고태안은요, 무엇으로도 이용이 됐었냐면 비행기 활주로로도 이용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단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자연의 보고 백령도에는요, 뒷페이지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섬에는 명승항곡과 천연기념물이 무려 5곳이 있습니다. 두무진, 앞에 사진에서 맨 위에 있었던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것 같은 명승은 이 섬의 백미로 배를 타고 보아야 하는 곳이고요. 일몰의 경치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다음 사고태안 391호 콩돌해안 390 우리나라 어느 해안에서 볼 수 없는 놀라움을 준다. 물론 물범 구경은 백령도 여행이 덤으로 주는 선물이다. 해서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요. 백령도 같으면 여러분이 예전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근처에 연평도가 있어요. 백령도, 연평도, 서해 북방 5개의 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곳에 군부대가 주로 많이 있고요. 북한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포사격을 예전에 받았던 곳이기도 하지요. 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섬지리 여행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 백령도는 선생님도 아직까지는 백령도는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진짜 한번은 가보고 싶은 생각, 연평도와 함께 이 들고요. 다음 두 번째는 울릉도의 나리분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는 여행지가 제주도, 서울,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섬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제주도를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울릉도에 많이 가본 사람들은 없대요. 우리나라 국민의 1%에서 2% 정도만이 울릉도를 다녀왔다. 제주도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라고 해요. 근데 울릉도는 그만큼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대학교 때 이제 울릉도를 갔었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거는 제가 3월 달에 갔어요. 3월에.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돌아오는 날짜가 원래 23일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월화수목금이 아니라 원래는 월화수목이었어요. 3박 4일 개념으로 갔었기 때문에 20일, 21일, 22일, 23일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폭풍주의보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전날과 그 다음날까지는 배가 안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25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강제로 울릉도에 며칠을 더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 나리분지라고 밑에 적어져 있지요. 이 나리분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뒤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알봉이라고 있어요. 그 알봉 분지로 가보면 우리 학교 운동장보다 조금 더 넓은 평평한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3월 말쯤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허리까지 눈이 쌓여 있었어요. 정말로 그 새하얀 눈에서 아무도 밟지 않는 발자국이 없었던 곳에다가 저희 과 친구들, 선배들, 동기들이 막 엄청나게 재밌게 놀면서 뒤로 발라당 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사귀고 있었던 친구들은 막 약간의 러브 스토리 막 찍는 모습들까지도, 그런 즐거움을 가졌던 곳이 이제 울릉도 나리분지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경상북도의 울릉도는 동해 밑으로 2000m나 들어가 있는 전체 높이 약 3000m에 달하는 화산입니다. 울릉도의 성인봉해라고 하는 봉우리가 가장 높은데요. 해발 고도가 984m 정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물 위로 1000m 가까이, 그 다음에 물 밑으로 2000m, 그래서 합이 3000m 정도에 되는 큰 화산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남북한 통틀어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2744m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자면 이 울릉도 같은 경우는 백두산보다 훨씬 더 큰 화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 좋겠고요. 이 화산체 정상부에는 칼데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칼데라는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요.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 분화구가 내려앉아 생긴 거대한 함몰 지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산지 지리 여행에서 분화구하고 칼데라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줬죠. 여기도 다시 나오지만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 분화구가 내려앉아 함몰된 것. 그래서 칼데라는 규모가 조금 더 큰 것. 예를 들어 분화구가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이 분화구가 함몰이 돼서 분화구가 커집니다. 함몰돼 가지고. 그래서 분화구가 커지면 칼데라. 분화구가 작으면 그냥 화구.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어요. 왼쪽 사진은 칼데라 내부의 나리분지를 찍은 것이다. 조금 전에 봤던 이 사진입니다. 나리분지입니다. 지름 약 3.5km인 칼데라는 나리분지와 알봉분지 두 개의 분지로 구분된다. 동서약 1.5km, 남북 약 2km인 울릉도에서 제일 넓은 평탄지이다. 울릉도의 물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나리분지의 북쪽 해안에는 나리분지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소, 소수력 발전소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낙차를 이용해 가지고 관을 타서 내려오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 이 관까지도 보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울릉도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우선 갈 수 있는 방법은 동해, 묵호항, 그 다음에 경상북도의 포항, 그 다음에 울진, 다양한 항구에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광주에서는 주로 포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가는 방법이 제일 흔합니다. 이유는 광주에서 강원도 동해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물론 포항도 광주에서 가는데 선생님이 갈 때는 그때는 5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88고속도로, 달빛고속도로가 조금 더 좋아져서 그것보다는 적게 걸리겠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포항에서 배를 타면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갑니다. 아주 큰 배이기 때문에 멀미는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몇몇 학생들, 사람들마다 다르니까요. 멀미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 이제 울릉도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면 우선 울릉도에 깎아지르듯한 경사가 급한 산지 이것도 놀랍지만 선생님이 갔을 때 제일 먼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장면은 배에서 내릴 때 그 큰 배가 정박해 있는 항구인데 물이 어찌나 깨끗한지 수심이 깊어요. 10몇 미터 이상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닥까지 다 보인다라는 거. 물이 정말 깨끗하다라는 거. 제주도만 해도 물이 그렇게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곳 울릉도는 정말 이래서 울릉도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깨끗하다라는 것. 그리고 울릉도에서 또 느꼈던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택시가 혹은 승용차보다는 택시도 승용차가 아니라 다 거의 대부분이 SUV로 되어 있다라는 거. 사륜구동. 경사가 급한 산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하나가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사륜구동 자동차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도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울릉도를 한 번은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울릉도를 가야지 결국은 나중에 어디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독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도로 바로 가는 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제 울릉도에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독도로 가야 되고요. 울릉도에서도 독도까지 가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독도까지 간다 하더라도 역시 파도가 크거나 세면
독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만 독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해안지형의 박물관이라고 해서 구럽도입니다. 구럽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작은 섬이다. 10가구 정도가 사는 이 섬에는 화산작용과 바람, 파도가 만들어 놓은 볼거리들이 매우 많다. 구럽도에서 꼭 보아야 할 것은 토끼섬이다. 이곳에 숨겨진 해식와. 이게 해식와예요. 바다에 의해서 파도가 이렇게 침식을 합니다. 그러면 움푹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해식와라고 합니다. 구럽도의 백미이다. 토끼섬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 밀물때는 토끼섬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밀물때는 못 들어가고 썰물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천의 구럽도 여기 보면 토끼섬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구럽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그래서 일명 줄여서 방폐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방폐장을 건설을 해야 될 때 많은 곳들의 후보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천의 구럽도였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뭐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이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고, 실제 우리나라의 방패장은 지금은 경상북도 경주에 가보면 방패장이 있어요. 뭐 여기 울진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고리나 기장 원자력 발전소 뭐 근처에 많은 곳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접근성도 좋기도 하고요.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 영광에도 있고요, 부산에도 있고요. 경주, 울진과 경주, 울산, 부산, 영광 뭐 5군데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그냥 여담이었습니다. 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섬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섬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예전에는 섬이었지만 이제는 다리가 낮아서 연륙교가 낮아서 이제 섬이 되어버리지 않은 육지가 돼버린 뭐 다양한 곳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안의 증도, 뭐 엘도라도라는 호텔로도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완도 보길도, 뭐 진도도 어떻게 생각하면 섬이지만 우리는 그냥 차 타고도 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뭐 많은 섬들, 그 다음에 섬과 육지를 연결하면서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거가대교, 거제도하고 부산을 연결하는 큰 다리가 거가대교인데, 그 거제도의 거자와 부산에 연결하는 중간에 가덕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거제도와 가덕도를 연결한다고 거가대교인데, 그 가덕도 들어갈 때 해저터널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섬지리 여행, 해안지리 여행 뭐 다양한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83쪽의 물지리 여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